지금 굉장히 더운데요. 덥다고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더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관생도들 그리고 전후방 장병들은 하계 군사훈련을 하거든요. 이 더운데 철모 쓰고 배낭 메고 총 메고 이 두꺼운 전투복 입고 군화 신고 그렇게 해야 국가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여름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어. 그러니까 여름에도 해야 되고 겨울에도 해야 되고 군사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애터미 이 사장님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장병들이 그렇게 훈련을 한다면 가정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더위를 극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각오로 이 더운 여름 훈련하듯이 넘기시면 이제 가을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애터미 시스템은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은 미안하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공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거나 오차 방정식 푸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매우 심플한데 그걸 해내느냐 못해내냐에 달려 있어요. 다단계에서 사람을 잃으면 다 잃어요. 사람을 잃으면 다 잃어요. 이건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된 휴먼 네트워크예요. 휴먼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됐건 파트너가 됐건 신뢰, 여기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믿을 신자죠.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라인은 무너지고 절대로 이 스폰서는 높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수당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신뢰를 못 얻느냐? 겸손하지 못한 사람. 남의 말을 안 들어. 남의 말을 안 들어. 회사 말도 안 들어. 그리고 자기 좀 용어가 좀 그렇지만 자기 똥고지만 계속 피우고 있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직급도 안 올라가고 라인도 안 크고 존경도 못 받고 소득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 휴밀리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많이 봤죠, 그래서 괄목 상대. 요 괄자는요 이렇게 비빌 괄자입니다. 비빌 괄자. 눈목자니까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 요게 괄목 상대야. 요 말이 나온 게 이 여몽 장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 요 여몽은, 삼국시대라는 게 뭐예요? 한나라 말기에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손권의 오나라예요. 지금 양자강 있는데, 절강성 있는데 손권의 부하가 여몽 장군이에요. 여몽 장군. 그런데 이 사람은 힘이 세고 이 무용을 잘해가지고 공부라고는 해본 역사가 없는데 장군이 됐어. 이 당시 장군은 굉장한 겁니다. 하늘 벼슬이에요. 그래서 여몽이 이제 장군이 돼가지고 오나라의 한 고을의 수장으로 다스리러 간다고 손권이 여몽을 불렀어. 경은 지금 장군이 돼서 중대한 임무를 띠고 이제 임지로 부임하는데 이제 공부도 좀 해보면 어떨까? 손권은 왕이죠. 이제 왕이. 그러니까 여몽이 하는 소리가, 저는요 군무에 바빠가지고 책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가끔 있죠. 애터미 사업에 바빠가지고 다니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손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런가? 나는 자네보다 일이 수십 배가 많은데, 왕이니까 그 사람 한 고을이지만은 손권은 몇 개의 고을을 통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나라, 총나라하고 대치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자네보다 일이 훨씬 많은데도 지금도 공부를 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여몽이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더 많거든, 저 사람이. 그런 지금도 공부를 한다. 구체적으로 과목을 들어. 사마천의 사기, 자구맹의 춘추자전, 시경, 서경,
논어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몽이 자기 임지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오나라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 노숙이라는 사람이에요. 노숙. 그런데 노숙은 워낙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여몽 같은 요 무식쟁이를 아주 무시했어. 그래가지고 노숙이 이제 새로 재상, 도독이죠. 재상이 됐으니까 고을을 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몽이 다스리는 그 고을 옆을 지나가니까 어떤 선비가 말합니다. 재상님, 여몽 장군을 한번 만나보시죠. 옛날의 여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가? 노숙이 이 여몽보다 6세 연상이니까 동생처럼 그렇게 이제 다루었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여몽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몽이 물어. 재상님, 옆에 지금 총나라에 관우가 지금 송을 지키고 있는데 혹시 관우를 격파할 전략은 있습니까? 노숙이 깜짝 놀랐어요. 이 무식한 놈이 무슨 전략을 지금. 그러니까 뭐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지. 그러니까 노숙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전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게 옛날에 이게 노숙이 아주 여몽이 아니야. 그러니까 노숙이 손을 잡으면 자네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가. 그래서 한 말이, 여몽이 한 말이 이겁니다. 사별 삼일 즉 당 괄목 상대. 여기 사는 그러냐 사나이가 그 말이야. 사나이가 3일을 떨어져 있었다면, 꼭 3일만 아닙니다. 여러 날 떨어져 있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당연히 눈을 부비고 봐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무식하다고 무시했는데 이제 전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노숙이. 그래서 여몽의 모친께 큰 절을 올리고 큰 절을 올리고 여몽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 전략에 따라서 이 여몽 장군이 그 범 같은 장수 관우를 체포해서 사형시킵니다. 그래서 총나라는 망해버려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니, 저 친구가 다단계 갔다 온다 그러더니 어떻게 저렇게 실력이 늘었어?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 괄목상대. 너는 어떻게 그걸 아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임마, 이게 보통이지. 그러면 돼. 오늘 아침에도 리더스 클럽에 논어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걸 설명했어요. 무본. 그렇죠? 근본에 힘쓴다 그런 말이에요. 근본에 힘쓴다. 근본에 힘쓴다. 이 말이 어디가 있냐면은 논어 제1편 제2장에 있어요. 오늘 그걸 리더스 클럽에 강의했거든요. 무본. 근본에 힘쓰라. 근본. 그 격까지 가지고 편법이나 불법 가지고 하지 말고 근본에 힘쓰면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도 근본에 힘써야 돼요. 근본에. 무슨 편법 해가지고는요, 그거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 근본이 무엇인가 다음에 다시 설명하고, 자, 다음. 자, 이제 요겁니다. 이제 전에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할 일보다 조금만 더 알아. 그러면 당신의 미래는 저절로 불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이런 고인들이 한 말은요, 그냥 괜히 책상에 앉아서 해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잖아요. 이거예요. 조금 더 한 거예요. 조금 더 하면 돼. 조금 더 하면. 연속구도 조금 덜 보고, 걔도 조금 덜 나가고.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조금 더 해. 조금 더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수학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하면, 하루에 1% 일을 더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돼요? 이거 1% 더 한 거죠? 360으로 몇 배가 돼요? 37.8. 1% 덜 하면 어떻게 돼? 해고당해, 해고당한다고요, 해고. 1% 수학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실체적 진실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김덕신 선생, 아까 뇌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는가?
우리 김덕신 선생님은요, 여러분들 진주대첩의 김시민 장군 아시죠? 김시민 장군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김시민 장군이 아들이 없어서 형님 아들 김치라는 형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그 양자에서 난 아들이 김덕신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려서 열병을 앓았어. 열병을 앓아서 머리가 아주 노둔한, 이건 미련하고 둔하다 그 말이거든요. 이 아이였고 암만 가르쳐도 몰라. 가르쳐주면 잊어버리고 가르쳐주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누가 훌륭하냐? 그 아버님이 훌륭한 거예요. 아버지 김치 대감님은 경상도 관찰사까지 하신 아주 대선배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어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위에서 아이고 저렇게 미련한 놈을 공부시켜서 뭐하나.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 어떻게 믿어요? 그래도 저 아이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니 오히려 대견스럽네, 대기만성이라 하지 않는가.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대기만성. 큰 그릇은 차는데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아들을 뭘로 봐주는 거예요? 대기로 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때요?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 자, 얼마나 책을 안 놨느냐 봅시다. 다음. 자, 이분이 독수기라는 책을 써놨어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왜 그 책을 썼느냐? 내가 공부에 게으르지 않았음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10,000번 이상 읽은 책이 36권이야. 근데 9,000번까지 읽은 것은 해할 수도 없고, 자, 여기 봐요. 노자 도덕경은 20,000번을 읽었어. 혹시 여기 20,000번 읽어서 이거 모를 분? 없어요. 어렸을 때 열병 안 앓으신 분은 다 알아.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목가상기, 요것은 당송팔대가의 소순이라는 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글입니다. 이걸 다 외워버려. 그런데 사기 백이열전은 113,000번을 읽었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읽기 때문에 말 끌고 다니는 노비가 저걸 다 외워. 하도 읽고 제끼니까 어느 날은 지나가다가 김덕신 선생이 저거 우선 많이 듣던 소리인데, 아이고 도령님 저거 맨날 읽던 백이열전 아닙니까? 그런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공부를 해 제끼니까 점점 둔했던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 유언이 너는 60세까지 과거에 도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믿어주던 아버지가 60세까지 도전을. 그래서 59세 합격을 해버려요. 지금 59세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지금 있겠어요? 엄청나죠? 아주. 그래서 조선의 가장 모범적인 선비로 숙종대왕이 지목한 거예요. 우리나라 17세기에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김덕신 선생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를 썼고, 숙종대왕이 그 시를 보고, 이건 당나라 그 당시 이태백 시하고 똑같다 이게. 그래가지고 병풍으로 만들어서 왕국에 썼을 정도예요. 그 정도 시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묘비명, 내 묘비명을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이야, 이건 어떤 경고보다도 아주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자, 묘비명 봅시다. 무자핵이야. 무이 제 분류인 자핵이야. 재주가 남만 못하다. 스스로 한계 짓지 말라. 자기가 재주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 이 사람 이분의 전기에 계속 나와. 자기가 재주가 없다. 난 둔하다. 그러니까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 짓지 말라. 그다음에 뭐예요? 막노아. 나처럼 미련한 놈도 없었지만, 둔한 사람도 없었지만 종혁유섭 마침내 이루어냈지 않느냐. 마침내 이루어냈지 않느냐. 제 명강이, 명강은 일본어는 공부죠. 힘써, 모든 것을 힘써 일하는 것에 달려 있다. 요걸 남겨놓으셨어요. 나같이 둔한 놈도 마침내 이루지 않느냐.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고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 요걸 잊지 마세요. 무자회계야.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왜? 내가 둔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경력이 형편없어서. 그렇게 한계짓지 말라. 나같이 둔한 사람도 없었지만 나도 이루었지 않느냐. 그러니 모든 것은 힘씀에 달려있을 뿐이다. 이게 그릿이에요. 그릿. 자, 다음 이제 4차 산업혁명. 이것은 자꾸 얘기하는데 일자리 없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진행 중이죠.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 중이라고 선포를 했죠. 그런데 보수적인 학자들은 일자리가 80% 없어질 것이다. 좀 진보적인 학자는 90%가 현재 일자리는 사라진다. 좀 과격한 학자들은 아니다. 99%가 사라진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됩니다. 옛날에 서울 시내버스에 여차장 둘이 있었어요. 그렇죠? 앞문 하나, 뒷문 하나. 고속버스에는 스튜어디스 같은 아가씨들이 앞에 탔어요. 근데 지금 필요 없어. 왜? 운전기사가 팍 누르면 문이 열리는데 아가씨가 무슨 필요 있어?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학자들이 권장하기는 이제 창직 능력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당신 직업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을 고용해 줄 직장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당신이 당신 직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스스로를 고용하라. 이게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요 네트워크 마케팅, 요 다단계는요, 기존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자기가 창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만들어져. 그렇죠? 자기가 창직해서 내 사이즈를, 내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얼마나 크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 자본이고 그 자본의 사이즈에 따라서 자기 소득이 결정됩니다. 결정돼요. 그러니까 김덕신 선생도 해냈는데 내가 못 해내면 나는 게으름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덕신 선생도 해냈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못 해낼 게 뭐가 있냐고요. 그것이 안젤라 더코스 박사는 걸 끓이시라고 그랬어요. 열정과 끈기. 한 번 냄비 끓듯이 끓고 하는 건 열정이 아니에요. 인생을 물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한다.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로얄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